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크 말쌈 플러스입니다. 지난 시간 현장에서 다룬 강릉 옥천 어린이집 폐원 사태.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막막하고 황당한 심정을,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혼란스러울 아이와 부모의 입장을 남겨주셨는데요. 특히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 짚어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됐다며 앞으로 감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달라는 말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저희도 계속 자문하며 취재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와 밀접한 사안들 꼼꼼히 챙겨서 지역민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뉴스토크 말쌈 플러스 오늘 첫 코너 현장으로 시작합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무자격 조합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현장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보도국 김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일정이나 또 돈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동시조합장 선거는 지난 2015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치러지는데요. 도내에서는 농축협 76곳과 산림조합 15곳, 그리고 수협 9곳 등 모두 100곳에서 조합장을 뽑습니다. 투표 15일 전까지는 선거 임명부가 작성되고요. 2월 26일과 27일까지는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투표 13일 전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그 선거운동 분위기는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에 전직 조합장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강릉 모 농협의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선거가 3월에 이루어지지만 11월에 벌써 이렇게 그전부터 과열되고 혼탁한 선거 분위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합별로 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지금 350명 정도 후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일일이 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선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혼탁 양상을 벌써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분위기가 어쩌면 깜깜이 선거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지방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예비 후보 기간이 별로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선거 운동 기간에 돌입을 해도 연설회나 토론회 같은 게 없거든요. 이 때문에 후보자들이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현직 조합장들이 유리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고요. 실제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이 다시 당선된 비율이 60% 이상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서 투표권자인 이 조합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후보자도 중요하지만 후보자를 뽑는 유권자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투표 전에 유권자를 미리 관리하는 선거 임명부 제도를 등재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합원이 그대로 유권자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일부 조합들 경우 보면 무자격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됐지만 선거 전에 이걸 정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성군 수협의 조합원 수는 강원 도내 수협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전체 조합원이 1,379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고성군 수협이 지난해 9월 조합원을 전수조사했더니 634명이 무자격자로 밝혀졌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갖추려면 1년에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인원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무자격자라면 이제 조업을 안 하고 이제 살아계신 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종에서는 다 알잖아요. 여기서는 동네가 조그마니까 이제 누구는 배를 타고 누구는 배를 안 타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다 체크를 해드렸죠. 어업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조합원도 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조합원 정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장들 이사들 같은 밀고 이사들은 조합장의 승인을 안 해줘서 그런다 그러고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무슨
그게 누가 돼도 정당성이 없잖아. 누가 저든 간에 이 얘기하면 그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수협 측은 엉뚱한 해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자격 조사를 해놓고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합원 정리에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선거가 없으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를 뛰다 보면 사정은 도내 수협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대포 수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포 수협의 조합원은 240여 명 정도 되는데 절반 이상이 무자격자입니다. 무자격 조합원들은 배를 타지 않고 횟집이나 수산물 판매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무자격 조합원 논란이 일고 있지만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다른 해법이 없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대한 작성 권한 자체는 해당 조합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섭을 할 수는 없는 대신에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는 등 또 위법 혐의가 있다고 저희가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도내 수협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고성군 수협 그리고 가장 작은 속초 대포 수협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절반 가까이 혹은 절반 넘는 수가 무자격 조합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무자격 조합원 어떤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격이 없다는 얘기인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농업인이나 어업인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요. 어업인 기준을 보면 간단하게 수협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년에 60일 이상 바다에서 조업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조업이라는 게 배를 타고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뭐 맨손어업이라고 해서 해안 가까이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일들을 하는 게 되는데요. 이렇게 60일 이상 조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상을 보니까 이 무자격 조합원의 규모가 상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아마 이 논란의 핵심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우선 무자격 조합원의 비율이 진짜 얼마 정도 될까를 제가 거의 일일이 조합들을 조사하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현재 도내에 9개 수협이 있는데 9개 수협의 조합원 총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5,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고성과 지금 대포 수협만 봐도 무자격 조합원이 7,8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나머지 7개 수협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1,000명 이상은 확실히 무자격이고요. 도내 9개 수협을 봤을 때. 많게는 2,000명까지도 무자격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뭐 일일이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최대한 3분의 1 정도는 무자격 조합원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무자격 조합원들이 투표권을 부여받게 되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서 그런 사람들이 조합장을 뽑게 하는 게 뭐 동시선거의 어떤 취지에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뭐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선관위 관리하에 이제 전국 동시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런 취지와는 좀 맞지 않게 선관위나 조합의 태도가 좀 아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선관위는 이 조합에서 선거 임명부를 작성한 그걸 가지고 이게 제대로 작성됐냐고만 확인할 권한이 있는 거지 선거 임명부에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조합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고유 권한. 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 사람이 무자격이라고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경찰처럼 아니면 검찰처럼 수사할 권한은 없거든요.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조합원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조합원들을 무자격 조합원들을 왜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양양군 인구항에는 마을 공동어장을 관리하는 배가 한 척 있습니다. 어촌 개원 7명이 공동 선주인 이 배의 정원은 2명입니다. 어촌계는 맨손어업을 위해 이 배를 이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특정 어촌계원이 마을 공동어장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어촌계의 관리 어선은 조업할 공동어장 구역이 거의 없습니다. 어촌계원 중에 사실 바다일을 종사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돼요. 저게 관리선이 됐다 하더라도 작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희들이 내년까지 행사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어촌계원으로 이름만 올려놨지 상당수가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승선 정원이 3명인 다른 어촌계의 관리 어선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선주가 무려 12명이나 되는데 선주 중에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도 4명이나 됩니다. 이 어선에 출입한 기록을 해경에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해에는 2번, 재작년에는 17번밖에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대로라면 어촌계원인 이 어선의 선주들은 어업인 자격 요건인 1년 조업일수 60일을 채우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다 현행법에 규정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어획수산물 판매 실적도 올리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어업인으로 보기 어렵지만 해당 어촌계는 맨손어업으로 조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가 주상을 안 하더라도 해녀가 지금 해남이 17명이에요. 각자 들어가서 자기가 잠수보 입고 들어가서 뭐 또 별도로 채취하고 전북 채취하고 하는데 뭐 무슨 지장이 있나고요. 그러나 맨손어업의 조업 여부는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힘듭니다. 이를 확인하는 사람이 어촌 계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 감독 기관이 따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협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선 같은 경우야 GPS와 무선 장치에 의해서 조업 실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조업을 하시는지 안 그러면 바다에 나가서 해산물을 채취하시는지는 실질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어촌계들은 왜 편법으로 개원을 유지하는 걸까? 현행법상 어촌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소규모 마을들은 어업인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 이런 편법을 쓰는 겁니다. 큰 어촌계들은 다 어선 세력들이 좀 있는 데거든요. 설립 요건이 충족해요. 그런 데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3군데는 저희가 따로 한번 검사하겠습니다. 도내에는 74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가 비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곳이 10%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비정상적인 어촌계의 구성원들은 거의 수협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어촌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무자격 조합원을 양산하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배는 한 척인데 어촌 계원들이 공동 선주로 등록이 돼 있고 또 이 어촌 계장이 조업 여부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객관적인 검증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임의대로 작성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촌계의 어선의 지금 공동 지분을 갖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적게는 7명인 경우도 있었고 12명인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이 배의 승선 정원이 2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조업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선에 본인들이 공동 지분을 넣었을 때 어떤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건데 그 이득이 뭐냐 하면 보통은 우리가 어떤 지분을 나눈다는 건 그 어선에서 나오는 소득을 나눈다는 의미인데 이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어선이 1년에 조업하는 횟수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1년에 2번밖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선주가 여럿이 등록이 돼 있음에도 있는데도요. 많게는 17번밖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 자체가 우선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선에 이름을 넣은 건 뭐냐면 본인들이 어업인 이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는 어떤 형식적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분들이 어선에다가 지분을 이렇게 쪼개서 넣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어촌 계원들을 계속 그 구성을 유지를 하려는 건 어촌 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고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각종 지원과 혜택이 있기 때문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합의 의지가 없이는 조합원 정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하기 바로는 도내 74곳의 어촌계 가운데 10% 정도가 이 정도로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어촌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원들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맨손어업이라는 겁니다. 네. 맨손어업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해남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예전에는 그 마을의 공동어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해남들을 많이 고용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수산물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기술도 발달돼 있고 실제로 이런 기술을 해녀나 해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맨손어업 종사자가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맨손어업을 몇 명이나 등록돼 있냐 보니까 600명 정도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74곳의 어촌계가 있는데 이 가운데 600명 정도의 맨손어업자가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어촌계별로 많아야 해녀가 2-3명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곳은 지금
저희 리포트에 보면 많은 곳은 17명 정도 어촌 맨손업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촌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런 사람들을 등록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 무자격 조합원들을 정리한 사례는 없습니까? 도내에 9개 수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확실히 제가 정리했다라고 파악한 곳은 속초시 수협이 한 곳 있습니다. 속초시 수협 같은 경우는 지난 1회 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매년 20명씩 계속 정리를 해 나왔더라고요. 어촌 수협 조합원 관리는 정리는 매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60일 이상 조업을 하지 않았으면 올해 들어서 이 사람 안 했으니까 정리하고 나가야죠. 네, 네. 그러니까 속초시 수협 같은 경우가 매년 20명씩 이렇게 정리해 나왔는데 1회 이후에 그렇죠. 네, 매년 네. 이렇게 20명씩 정리를 해온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속초시 수협 같은 경우 1회 종시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그 현직 조합장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조합장직을 상실했어요. 공석인 상태가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조합의 직원들이, 수협의 직원들이 뭔가 좀 원칙대로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속초시 수협 같은 경우는 계속 경영 흑자를 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합이 흑자를 보면 그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잖아요. 그럼 실제 진짜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무자격자한데 왜 내 배당금을 주느냐, 나에게만 받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 무자격자를 정리하려고자 하는 의지나 그런 여론이 강하다 그러면 조합에서 충분히 무자격자를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속초시 수협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잘된 사례, 무자격 조합원들을 정리할 수 있는 잘된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무자격 조합원들을 정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지 않는 게 수협의 어떤 의지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과거 한 10년 동안 도내 수협들이 그 부실 수협 상황에 놓였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부실 수협인 곳이 있는데 대포 수협하고 삼척 수협이 그런 경우인데요. 부실 수협이 되면 보통 조합원을 제명시키거나 탈퇴시키게 되면 그분들이 냈던 출자금을 환급해 줘야 되는데 부실 수협이 되면 제도적으로 이분들이 냈던 조합 출자금을 환급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 없다 보니까 수협에서 이 사람들을 자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의지가 있다고 해도 돈을 내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또 이분들은 이런 부실 수협들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협 외에 다른 조합들의 사례는 어떤지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4년 전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고성축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전상복 씨. 3선 조합장에 도전했던 전 씨는 당시 4표 차이로 상대 후보 2명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축협 내에서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불거졌고 낙선자 측과 법적 다툼을 벌여야 했습니다. 결국 전 씨는 이 일로 인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지난 2016년 조합장직을 잃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 한 집에 둘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선거했다고 해서 무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고성축협에서 이 같은 논란은 이번 선거에서도 다시 일어날 상황입니다. 현재 고성축협 조합원이 465명인데 한 집에 2~3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어 100여 명이 자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합원 선거인 명부 확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세분화된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조합원 자격 유무를 판단을 하는 걸로. 이런 사정은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두는 농협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대로라면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걸 증명하는 농지원부에 따라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농협 측에서 조합원이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조합원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자격 기준이 느슨해 선거 때마다 조합원 가입이 급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농정부 따로 있잖아, 저기 농협 같은 경우. 따로 임원비를 이렇게 뭐 그냥 자격을 주는 데는 따로 없거든. 우리가 판단해서 그냥 농협에서 들어오면 따로 그게 기준이 뭐 없어. 맞았어, 맞아가지고 맞춰가지고 안 되고 말이야. 청구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좋죠. 현행법상 조합원 정비는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개별 조합의 의지가 부족하면 어렵습니다. 농림축협과 수협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 부처도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는 소극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어떤
적용하는 어떤 기준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수요법에서 그 170조에서 이제 법령 위반에 대한 이제 조치가 있거든요. 선거 법령에 관련된 부분, 뭐 그다음에 정관에 위반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 뭐 당선 취소 등의 어떤 그런 부분도 할 수가 있거든요. 각 조합마다 무자격 조합원 시비가 끊이지 않으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동시조합장 선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뭐 수협만이 아니라 다른 농축협 또 산림조합도 다 마찬가지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성축협은 내표 차이 때문에 법적 다툼까지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이 또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지금 선거를 치르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이런 유언비어도 있어요. 선거 다시 치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시지방선거 자체의 어떤 정당성이나 공정성 자체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르기 때문에 선거의 어떤 명분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이 조합을 유지하는 기준을 완화한다거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한 방법도 있지만 포지티브한 방법.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협 같은 경우 5,600명 중에 많게는 2,000명 정도가 조합원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합원 수 자체를 3, 4천 명으로 유지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의 상황들을 파악해서 이 사람들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또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행된 이후에도 여러 문제점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이 동시선거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위탁선거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이 집단의 자정 노력도 중요해 보입니다. 구성원이 의견을 냈을 때 그게 제대로 잘 반영이 되려면 집단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김영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